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지금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인류사의 혁명들, 인간이 살아가면서 변화가 되는 분곡점, 분기점, 이렇게 뭐 문명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정치사는 빼고. 1차는 신석기 혁명이라고 하죠. 신석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하는데 이렇게 시대를 재료로 나눌 수 있는데 아직도 철기죠. 철기인데 이제 흑의 시대죠. 지금은 이 재료로 나누면 구석기는 그냥 돌짝 깨는 거고, 그다음에 신석기는 가는 거고, 청동기는 몇 도에 녹아? 800도에 녹아. 그래서 구리 플러스 주석이면 청동이고, 구리 플러스 아연은 황동인데 청동기 800도. 그다음에 이제 철기 1500도에 녹아. 철기 시대를 지나고 지금 무슨 시대야? 흑의 시대예요. 규소 같은 걸로 게르마늄, 이런 걸로 반도체 만드니까. 그 다음에 무슨 시대가 될 것 같아? 물의 시대가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물의 시대요? 왜 수소 전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고 그러면 이렇게 돌의 시대에서, 청동의 시대에서, 철의 시대에서, 그쵸? 청동, 철은 같이 치고, 그렇죠. 돌의 시대에서, 금속의 시대에서, 흑의 시대에서 물의 시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혼자 하는데, 그쵸? 어쨌든 신석기 때 1차 혁명이 된 이유는 뭐야? 농사를 져서. 농사를 지키죠. 또 하나는 2차 혁명, 산업혁명은 뭐다? 이거는 뭐 벼농사라고 쳐야 되고. 네. 결정적으로 시작되는 거는, 이거는 증기기관의 발명이고, 좀 더 나눠서 뭐 전기나 기타 해갖고 이제 자동화되고 한 것까지는 이게 1차고, 2차 2-1이고, 이게 2-2고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지. 왜 그러냐면, 여기는 뭐 전기기관으로 석탄을 주로 썼는데, 여기서는 이제 에너지원이 되게 다양해지면서 전기를 썼다고 봐야지. 자, 그 다음에 이제 3차 혁명이 정보혁명이고, 이제 PC, 퍼스널 컴퓨터로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혁명을 향해 가고, 이게 이제 자꾸 4차 혁명이 논란이 되니까, 그 다음에 뭐 1차, 2차, 3차 하는데, 요 3차 혁명을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고 했지? 제3의 물결. 그러니까, 언제적부터, 이쪽부터 논의가 돼가지고, 이게 급격하게 이게 많이 발전한 거지. 그래서 제3의 물결을 했는데, 이제 나 청년 때는 제3의 물결인데, 니네는 이제 제4의 물결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그런데 왜 이걸 하냐면, 이 4차 혁명을 이해하려면, 그 위에 1차, 2차, 3차 혁명의 패턴 변화를 보고, 그게 반복되고 더 빨라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그치? 이게 반복된 루틴이 뭐가 있는지, 이를 알아야 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보니까, 자, 왜 발생했냐? 1차 혁명은 벼농사. 오케이?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순수하게 벼농사는 아니지. 그래서 조피수수해서, 벼농사를 하고, 이렇게 돼가는데, 어쨌든, 농경사회가 시작된다는 거지. 그래서 정착생활을 했다는 거지, 그치? 그렇죠. 그러면, 이 농사를 하고 정착되면 뭐라고? 잉여 생산물이 생기고, 이 저장을 하게 돼, 저장하고 보관을 하게 되니까, 굶어 죽지가 않아. 사냥을 안 해도. 그러니까 인구 사망률이 확 줄어. 그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는다고. 이해됐어요? 예.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으니까 정치를 하게 되고, 정착하니까 정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라는 게 태동하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정치 권력에 의해서 계급이 분화해. 계급이 분화하는데, 이 먹던 쌀이 떨어지지. 옆 동네 갖고 쳐들어가서 전쟁으로 뺏어와. 그래서 결국은, 자, 인구가 늘어서 결국은 뭐 했어? 먹고 살라고 전쟁했다고. 그러니까 1차 혁명 자체는 뭐라고? 살아남기 위한 거라는 거지.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의 문제야.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요거 1차 혁명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야. 결국 전쟁이야. 자, 두 번째, 증기기관을 만들어서, 왜? 이 증기기관을 만드는 건 이제 호기심이고 뭔가 될 수 있는데, 증기기관을 이용해서 상품을 이제 대량 생산하기 시작했어. 대량 생산, 대량 수요. 그러니까 상품은 생산됐는데, 팔 데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판매처를 찾느라고, 지리상의 발견을 해가면서, 지리상의 발견 전이지만, 식민지 쟁탈전을 하면서 절대주의 시대로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식민지 쟁탈을 하면서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전쟁이 들어가는 거고.
자, 증기기관 자체는, 그제? 네. 호기심으로 만들었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증기기관 또 왜 만들었냐? 그럼 반복적으로, 인간의 힘 대신에, 반복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그제? 그렇죠. 말의 힘 때문에. 그러면 말이 말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게 없을까? 말보다 싼 거를 찾다가 보니까 증기기관을 만들고, 반복해서 기계로 때릴 수 있으니까 상품을 만들고, 판매처 찾다 식민지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똑같이 여기 석탄에다 말 대신에 석탄을 썼는데 이 석탄 말고도 이런 증기기관의 원리를 보니까 물을 끓이는 거잖아. 그렇죠. 이제 물 끓이는 건 다 원자력으로 끓일 수도 있고 수력도 어쨌든 돌리면 되니까 터빈 돌릴 수도 있고 가스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만들어진 게 이제 전기를 만들게 되고 그치? 전기라는 걸 발견하니까 컨베어부터 시작해갖고 자동이나 프로그램이나 하는 시스템 자동화는 결국은 시스템이 있다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시스템을 되는데 요 증기기관 때는 어쨌든 그러니까 모이면 되는데 이게 자동화하고 시스템을 하다 보니까 이제 모이는 정도를 넘어서 밀집해야 돼. 그래서 밀집하다가 보니까 뭐 이 상품 생산 속도가 이제 2배나 3배 빨라지고 그래서 이 상품의 생산의 길에 있는 루트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벌고 이거를 생산만 하는 사람은 단순 노동자로 되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입체화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이 계속 늘어서 자본주의, 자본 전쟁. 그래서 자본으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자본. 그러면 여기서 또 왜 전쟁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양극화가 되고 커지니까 큰 덩치, 먼저 선장한 애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그러니까 전쟁으로서. 이해되세요? 네. 또 전쟁이에요. 좀 자, 그러다가, 이게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 자동화의 일환으로, 그치? 네. 이게 이 증기기관을 확장시킨 거고, 이 자동화를 더 강화하다 보니까 이제 PC가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PC에 사람들의 접속을 하면서 정보를 누적해주니까 이 정보가 가는 길, 플랫폼,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것처럼 아니면 유튜브나 이런 플랫폼 전쟁을 하는 거야. 그치? 모이는 공간. 자, 그런 다음에 이 플랫폼을 접속할 수 있는 무수한 스마트폰을 퍼뜨렸어. 그러니까 이 플랫폼이나 사이트를 해킹하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정보 전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정보가 이제 차별화하게 됩니다. 고급 정보와 알려지는 정보와 알려주지 않는 정보를. 근데 이제 알려진 정보의 양이 늘어났다는 거지. 알려주지 않는 정보의 양은 거의 비슷할 수 있어. 그렇죠. 더 정교화되고. 근데 요게 늘어났다는 거지. 심지어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돼서 되는데 이제 해커 전쟁, 정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정보에서 이 알려진 정보가 이 알려지지 않는 정보보다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찾는 게 빅데이터야. 알려진 정보를 가공하면 알려지지 않는 정보보다 더 장기. 왜 알려지지 않는 정보, 알려주지 않는 정보들은 대개는 내부 자료든가 아니면 그렇죠. 개인 결정인데 이 빅데이터에 의하면 이거는 단기로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할 수 있지만 이 빅데이터에 의한 것은 전체 흐름을 잡기 때문에 더 이게 좋지 않을까 하고 이게 늘어났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PC들이 더 정교하면서 그치? 로봇, 기계도 이 정보화, 기계화, 자동화가 더 진행돼서 이제 로봇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자동화나 정보화를 연결해서 자동화가 사물 인터넷으로, 그치? 그러다 보니까 이 플랫폼과 이 빅데이터를 연결하니까, 이 사람들 가상의 세계를 구축할 수 있으니까 VR이 또 나오게 되고, 그치? 네.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런 거를 다 누적해서 이게 종합해가지고 총 정리해서 AI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그러면 그 가상인간, 인조인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지금. 자, 그러면 이것도 결과는 뭐가 돼야 돼? 또 다른 전쟁. 또 다른 전쟁이네. 이 전쟁이 뭔지에서 내 생각은 인간성이 무엇이냐? 인간과 비인간에 대한 그 갈등? 인간과 비인간에 대한 정체성 전쟁. 비인간에 대한 정체성 전쟁. 그래서 인간적인 사람은 공정하게 공정무역도 추구하고 뭐하고 비인간적인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상업화하고 더하고 해서 이렇게 인간성에 대한 논란
뭐 이런 것들이 더 커질 거라는 생각도 한다고. 자세하게 봤을 때. 자, 1차 신석기. 농경을 했어. 근데 이때는, 처음엔 조피수수, 이거 피 뽑아, 이렇게 벼에 쑥 해서 새카맣게 나서 쪼만하거든? 네. 먹지도 못해. 수수 알갱이 쪼만하고, 조도 알갱이 쪼만해. 조피수수 농사지다가, 네. 나중에 이제, 뭐, 벼농사로 가고, 뭐, 보리도 했겠지, 그지? 그렇겠죠. 보리 벼로 하고, 건조한 데는 밀로 하고, 이렇게 벼하고 밀로 됐을 때 그러면 왜 이 조피수수라고 안 하고 벼라고 하냐? 이게 농작물의 단위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그러니까 한 가마를 심었을 때 늘어나는 양이 예를 들어서 20가마로 늘어나면, 그지? 그러니까 20배를 뻥튀기로 할 수 있는 게 그다지 많지가 않고, 비가 많이 오는 데는 곱하기 2모작을 할 수가 있어. 물이 많은 데는 따뜻한 데는 더 좋고. 그러니까 이 벼가, 벼의 생산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여유 시간, 잉여 시간이라는 게 생기게 되고, 문화나 기타 물건들을 만들게 되고, 이 생명의 근원인 이 벼를 빼앗기 전에 전쟁을 하면서 또 급속하게 발전을 했지만, 시간적으로는 장기의 시간이 걸렸고, 오랜 시간.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만 딸랑 나타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전과 후에 정착하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신석기 혁명이, 그제? 구석기와 나눠지게, 이때부터 구석기는 떠돌았기 때문에 흔적이 흩어지고 다 사라지는데 이때부터 모여있기 때문에 흔적도 찾기 좋고 인간이라는 확실한 느낌이 나오니까 이제 출발점으로 잡는다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자, 2차 혁명에서 그러면 그 전에 쭉 있었는데 이 증기라는 것은 소규모 수공업, 간의 수공업, 집에서 하는 수공업에서 네. 공장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고, 공장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산업에서 1차 산업에서 2차 산업의 제조업으로 변했다는 거, 산업 구조가. 그러니까 공장을 넓게 지고 땅이 넓으니까 수평적으로 만든 다음에 이 농민들을 없애고, 그지? 이걸 임금 노동자로 수용을 한 다음에 이 임금 노동자를 지내게 해야 되는데 뭐 돈 줘봐야 얼마 안 주잖아. 그러니까 도시화가 급격하게 되면서 도시가 정상적인 분배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지? 밀집된 따닥따닥한 작은 그런 닭장처럼 된 도시화에서 급격하게 도시화되는 문제가 나타난 거고, 이런 상황에서 이 임금 노동자의 마르크스 이론에 보면 돈을 착취를 하든 아니면 어떤 자본의 필요성에 의해서, 왜 규모의 경제에 의해서 규모를 늘리니까 이렇게 한 군데에다 이렇게 평면적으로 아니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옆으로 위로 쌓야 밀집돼 갖고 한 군데에서 전부 다 지대도 안 내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늘고 공장도 하고, 그러니까 수직화되면서 자동화되고 수직화되면서 대량 생산을 하게 되고, 그런 이 자본의 힘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자본 권력이 많이 되면서 대량화 되니까 이 기존에 있는 자본을 새로 진행하는 자본들이, 자, 어쨌든 이게 세계대전이 일어난 이유가, 그러니까 기본 증기를 해가지고 먼저 성장한 나라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자본을 모아서 판매를 하려는데 식민지도 없지, 할 데도 없지, 그런 상황에서 돌파구로 충돌한 거지. 근데 이권 싸움이지. 전부 다 돈 싸움이라는 거지. 자기 2차 돈 싸움이었지. 그렇죠. 아니요? 맞죠? 그럼 1차도 돈 싸움이지. 먹을 거 싸움. 먹어서. 이것도 돈 싸움. 저거 벼 같은 게 돈이. 그러면 지금이 제일 돈 싸움 아니냐? 정보하면서 뭐의 정보? 주식 정보, 세계적인 기업 다 전부 다 뭐랑 관련돼 있냐? 플랫폼, 그지? 생산기업, 제조업이 아니라 뭐라고? 정보 컨트롤이 전부 다 세계적인 기업으로 다 잡잖아, 그지? 그렇죠. 구글이나 야후나 네이버. 그러니까 삼성이 세계적인 기업인데도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정보 플랫폼 자체에 휘둘리니까, 그지? 그러니까 이게 이 4차는 선도를 하고 싶어서, 그지? 네. 근데 이게 이 세계적인 기업이나 구글이나 애플이나 유튜브 하는 회사나 이런 거 전부 다 국가기관 없어졌지. 시간도 이제 아무 때나 보잖아, 그지? 그렇죠. 그러니까 시공간이 다 없어져 버린 거야.
그럼 시공간이 다 없어진 상황에서 이 세계적 기업이 정보 전쟁을 일으키면서 정보 통제만 하고 정보를 활용하고 하는 걸로 전부 다 사람들의 흐름, 그치? 잡는 거잖아. 제일 무서운 게 그거 아니냐? 뭐 선거하는데 투표, 영화 보고 좀 소름 끼치는데 컴퓨터 기계에 그거 살짝 해킹해가지고 디리리리릭 해가지고 다 그렇게. 그러니까 뭐 다 믿고 눈으로는 뭐 확인 못할 만큼 양도 많고 빠르고 그렇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속도를 인간이 따라가지 못한다. 절대 못 따라가죠. 그래서 이것도 전쟁이라면 똑같은 맥락으로 4차도 그러지 않을까? 어떤 걸 경쟁을 치열할 거고 어떤 거로 전쟁을 일어날 까 이걸 예측하면 4차 혁명이 뭘로 될까가 생기지 않을까? 자, 봐. 로봇으로 로봇 전쟁은 안 나겠지.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지? 근데 복제 인간도 사람의 뭐 생명 연장인데 일부지, 부자들. 그지? 그렇죠. 의료도 그렇고, 그지? 그러니까 이걸로 전쟁 나지는 않을 거 아니야. 와, 나 영생하려고 전쟁해.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빅데이터가 이제 누적되고 쌓이는데 이건 활용이지, 전쟁은 아니잖아. 그지? 이거 정보 분석력이 늘어나는 거잖아. 이거를 전쟁할 때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이거 자체로 전쟁을 하지는 않을 것 같죠. 그 사물 인터넷도 뭐 이 주변에 있는 뭐 전자기기나 이런 거 다 통합돼 갖고 자동화가 좀 발전된 거지. 그렇죠. 이건 정보 분석이 좀 발달된 것 뿐이지. 그지? 네. 좋은 거는 VR로 가상세계 안에서 전쟁하는 거. 폭력성을 해소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 이거는 괜찮은 것 같아. 가상세계의 전쟁. 이걸로 몰아가는. VR이 되게 좋아가지고. 어떠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게임이나 그런 걸로 군사 실험 절대 못하게 막아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게임으로 군사 실험을 못하는데 오히려 게임 속에 그러면 여기서 전쟁을 한 다음에 이 전쟁을 그렇게는 안 될 것 같고 내 생각에는 폭력성이 인간이 어차피 있다면 이 VR로 가상세계에서 전쟁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폭력성을 해소하고 충분히 되고 좋죠. 현실 속에서 요 가상세계에서의 폭력성을 현실과 나누어진 그래서 이게 두 개를 어느 정도 병용하든지 아니면 공용해서 살 수 있는 거를 대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세우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대세는 이거 아니야 인공지능? 현재로는 AI. 그게 가장 핫하고 4차 산업 왜 그럴까? 이게 대결 구도가 있어야 돼. 돈이 되는 것도. 인간적인과 비인간적인 했을 때, 이 비인간적인 게 더 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이 비인간적인 게 뭐지? AI라고. 왜? 안 쉬고, 이래, 계속. 그렇죠. 그냥 뭐, 시키는 것도 다 하고. 그런데, 이 AI가 더 발전해서, 이게 인간성이 들어가 보면, 비인간성보다 인간성 있는 AI가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지. 왜? 인간성이 불안정성이니까. 불안정의 코드로. 그러니까 이 불안정과 완전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이거 인공지능으로 뭔 전쟁이 날까? 인공지능이 이 인간성을 획득해서 비인간성이 이루면 인간과 인간이 전쟁이 나는 것보다 더 격렬하고 커다란 전방위적인 전장으로 한 방에 멸망할 수 있는 그런 4차 혁명에서의 전쟁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AI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1, 2, 3, 4차,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되는데 지금 4차를 옛날에는 농업, 환경, 의료, 뭐 여러 가지 지구 문제 뭐 이런 걸로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대세가 AI인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우리 지금 이 컴퓨터 3차에서 4차까지 오는데 20년도 안 걸렸거든? 그렇죠. 그러면은 제 1차에서 2차까지는 얼마 걸렸겠냐? 1차에서 2차까지는? 2차까지는 몇천 년은 걸렸지. 그지? 예. 2차에서 3차까지 오는 데는 1500, 몇백 년? 몇백 년이죠. 네. 그 다음에 3차에서 4차 오는 데는 몇십 년? 예, 몇십 년. 근데 우리 인공지능 안 배워. 사물 인터넷에서 안 배워. 자동 어떻게 하는지 몰라. 정보 분석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치? 네. 의료 뭐 대학원 가서 하기도 하고 복제도 대학원 가기도 하고 가상 게임도 몰라. 요것만 제일 많이 배우네 일반인들이. 이거 왜? 그렇죠. 그러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인간과 비인간의 경계에서 복잡한 건 최대한 인간을 조절하면 인공지능을 이 VR에다 집어넣어서 가상현실 게임에서
기능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인공지능이 충분히 데이터화 시키고 인간들이 거기 들어가서 인간과 어울리면서 빅데이터화 시키고 그 시뮬레이션을 계속 할 수가 있잖아. 편안하게. 예. 그렇게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검증된 인공지능을 현실에서 사용하고 하면 이게 핵심 화두는 이 가상게임, 가상현실 게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데 나는. 그래서 이 가상현실 게임에서 이런 것들, 좀 외부에 지금 드러난 이런 것들을 실행을 해나가는, 그치? 해나가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초기의 가상게임이나 VR은 판타지 소설에 보면 게임 소설 같은 것들을 읽거든. 그런 것들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거든. 그렇죠. 자유롭게 생각. 그러니까 판타지 소설에는 가상게임도 그 아이들한테 읽히고 수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지금 하는데 좀 너무 무방비해갖고. 그렇죠. 아직까지는. 내가 이제 판타지 소설을 읽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 그래서 1차, 2차, 3차, 4차. 5차는 진짜 몇 년 안에 4차가 일어난 다음에 몇 년 안에 올 수도 있고. 오케이. 자, 그래서 4차하고 5차에 대한 그 4차 산업혁명, 5차 산업혁명에 대한 명확한 본인만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면접 보기 쉽지 않다.